안녕하세요, 곽 기자입니다. 최근 뉴스공장에서 제기가 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 이 내용이 보도된 이후에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김어준 씨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의 각을 세우고 있기도 하죠. 김어준 잘한다, 졸라, 쫄지마, 곽 기자 생각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 기자입니다. 영상 조회수가 도통 부진합니다. 구독자 수도 생각보다 다시 안 늘고 있고, 하여튼 이런 고민인 와중에 대감집 유튜브를 한번 따라 해봐야겠다. 김어준 씨도 예전에 딴지일보 창간했을 때 그 초반에는 이제 조선일보 패러디로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저라고 뭐 뉴스공장 패러디를 못할 것은 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여튼 김어준 씨가 최근에 정치권에서 많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니죠. 다만 이제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이 국민의힘 인사들이 아니라 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김어준 씨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3년차 정치부 기자인 저한테는 좀 생경한 부분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또 뭐 정치권의 냉혹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 언론계랑 정치권의 어떤 보이지 않는 긴장관계 같은 거, 그런 이야기들이 좀 떠오르는 요즘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서 진보 언론은 왜 김어준을 비판을 하느냐, 이 주제로 한번 좀 떠들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비록 기자라는 직함이 명함에 이렇게 적시가 돼 있지만 제도권 언론 소속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뉴미디어 소속이냐고 하자니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도권 언론에서 바라보는 유튜브 업계라든지 뉴미디어죠, 뉴미디어. 반대로 또 뉴미디어 유튜버들이 바라보는 제도권 언론에 대한 그런 시선도 뭐 양자 모두 좀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곳 다 이제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자, 제가 지켜본 바로는 윤석열 정권 때는 이 제도권 언론이 뉴미디어에 대해서 사실상 먹금 모드였어요. 먹금 모드. 예를 들어 뭐 뉴스공장에 뭐 민주당 의원들이 출연을 해서 이런저런 의혹 제기를 해도 기존 제도권 언론에선 뭐 추가 취재를 한다든가 뭐 받아 쓰는 일이 거의 없었죠. 매불쇼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 방송들이 윤석열 씨 때는 실시간 시청자만 수십만에 달했던 그런 영향력 있는 곳이었는데, 기자들이 그 방송을 안 봤을 수가 보도는 안 했죠, 대체로. 그래서 먹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제도권 언론의 그 뉴미디어에 대한 어떤 행보 같은 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아마 경향신문 쪽에서 김어준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물로 이렇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여전히 좀 뉴미디어에 대해서 먹금 모드가 있는데, 진보 언론들은 이제 여러 업계 사정이라든지 뭐 일의 본령을 바탕으로 다루고 있죠. 실제로 또 뉴미디어로 진출하려는 그런 모습도 계속 보여주고 있고, 특히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이번에 이제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뉴스공장을 포함한 그 뉴미디어 매체들이 이 청와대로 이렇게 합류를 했죠.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 온라인상으로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안 보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뉴스공장 소속의 기자들이 청와대로 출입을 한다는 거는 기자들이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됐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도권 언론 대 뉴미디어의 치킨 싸움이 더 가속화됐고 더 표면화됐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김어준 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김어준 씨가 최근에는 이 민주당 정부 인사들이랑 또 각을 세우고, 또 뭐 실제로 그런 여당과의 불화설 같은 거를 바탕으로 이제 제도권 언론에서 김어준 씨에 대해서 사실상 용단 폭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공장장이 이렇게 기존 언론들로부터 쭉 비판을 당하는 게 정치권의 입방아에 오르고 말이죠. 이게 꼭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보는 쪽입니다.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요, 조선일보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언론사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언론사입니다. 실제로 뭐 열독률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언론사 입사 준비할 때 제 페이보릿 신문 중 하나가 바로 조선일보였고요. 요즘 말로는 뭐 빠도 까도 미치게 하는 약간 슈퍼스타 기질이 있다. 크게 언론사에서는 조선일보다. 뭐 비슷하게 MBC도 있긴 한데, 이 조선일보를 제가 왜 좋아했느냐면, 종이신문 읽어보면 각 언론사마다 그날 하루하루 보도를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조선일보 같은 경우엔 정치면이랑 오피니언면, 이 두 면은 솔직히 안 읽었고요. 종합 일간지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정치면 뉴스를 다 빼고 봐도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 또 뭐 국제면이나 외교, 뭐 과학, IT 이런 부분까지 모든 분야가 최고였어요. 최고. 진짜 정치면이랑 오피니언 칼럼면을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제가 그쪽은 너무 이렇게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조선일보가 거의 사실상 보수 언론의 그 선두주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매체가 만약 정치 원툴로 쭉 갔다면은 지금 뭐 극우 유튜버들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언론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조선일보 콘텐츠를 보면 신문 구독자들 입장에선 조선일보를 안 읽으면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있다, 그런 이미지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뉴스공장도 사실 이런 조선일보 사례에서 분명히 본받을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콘텐츠적인 관점에서 그렇다고 보는 거고, 공장장이 스스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어요. 그 이전에 기성 매체가 가지고 있던 존재감, 물적 토대를 통해서 만들었던 존재감은 이미 거의 차별점이 없어졌어요. 휴대폰 내에서는. 겸손은 힘들다는, 그래서 송신탑 없는 공중파를 유튜브에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예요. 네. 그런 꿈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콘텐츠가 어떤 정치 원툴에서 벗어나야겠죠. 지금 뉴스공장은 정치 분야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뽑아내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이 정치면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뉴스공장을 안 보면 손해다,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다면, 요즘 윤석열 씨가 탄핵된 이후에 정치 뉴스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런 시기에 아마 어떤 언론사로서의 2차 추진 로켓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김어준 씨가 정치판에서 이렇게 언론사로부터 용단 폭격을 당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결론입니다. 정치 이외의 다른 콘텐츠를 또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좋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 한창 이제 유튜브를 도전은 하고 싶은데 막상 콘텐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니 열심히 영상 만들어도 반향이 없으면 어떡하나, 뭐 그런 등등의 이유로 도전을 못하고 있을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김어준 씨가 쓴 책이라고 하는데, 건투를 빈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용기를 얻었다고 해야 할까요? 책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번뜩 영감을 얻고 그냥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한 곽기자 채널이고, 첫 영상을 열심히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했고 조회수가 5가 나왔을 겁니다. 한 일주일 동안 5인가?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죠. 뭐 개인적으로 좀 공교롭게 여기는 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영상이 제 유튜브에서는 가장 핫 아이템이긴 한데, 꼭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같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하여튼 김어준 지금 또 졸라 잘하고 있다, 쫄지마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유튜버 후배로서는 해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